자, 오늘은 BTS 어그로 좀 끌어보겠습니다. 겨울이라 조회수도 조금 떨어졌고 BTS가 가장 핫하니까 BTS 어그로 조금 한 스푼 정도 들어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BTS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잉글우드에 위치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관객과 대면하는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 매진 기록을 세운 그룹이 바로 한국의 BTS가 되면서 소파이 스타디움 자체적으로 그리고 미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첫 슈퍼볼이 열리기 2달 전이고 소파이 스타디움에 대한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이때에 BTS가 4회 연속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여기 하나 더 TMI를 드리면 소파이 스타디움의 발표에 따르면 이 BTS의 4회 공연 중에 소파이 스타디움에 100만 번째 관객이 입장하는 기록을 세웠다고도 합니다. 자, 그럼 언제나처럼 빌드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탠 그랑키라면 아스날 팬분들은 당연히 누군지 아실 것이고 NFL, NHL, 그리고 NBA 팬분들이라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지나가는 이름으로 들어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와 세인루이스의 사이에 있는 콜롬비아라는 작은 도시에서 출생한 스탠 크랑키는요, 1974년 월마트의 후계자 중 한 명인 앤 월튼과 결혼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크랑키에게 큰 전환점을 마련해줬다고 얘기한 앤 월튼은요, 월마트의 후계자 중에 한 명인데요, 현재 80억 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80억 달러의 재산은 60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전 세계 부호 랭킹 17위, 18위, 19위에 올라 있는 자신들의 가족들에 비하면 어쩌면 소박한 재산일지도 모르지만 스탠 크랑키가 부를 축적하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들어오기 위한 도움이 충분히 되는 그런 부였습니다. 세인루이스 구단의 인수를 제안받는 크랑키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놀랍게도 램스를 다시 LA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사무국과 리그의 다른 구단주들과 합의한 그는요, 2015년까지 덴버의 NBA 팀과 NHL 팀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넘겨주면서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LA 램스로 이전하는 팀을 인수하기 위한 준비를 끝마칩니다. NFL 조항에 따르면요, NFL의 구단주는 NFL이 아닌 다른 팀의 소유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2016년에 착공했을 때는요, 건설비 26억 달러가 예상됐지만 완공됐을 시점에는 거의 50억 달러의 건설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는 아스날의 팬들은 정말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완공이 된 후에는 2021년 슈퍼볼, 2028년 LA 올림픽 개막식, 2021년 레슬매니아, 그리고 2026년 월드컵 경기까지 예정이 돼 있었지만 팬데믹이 터지고 공사가 조금 지연되면서 이런 대형 행사들이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완공 기념 오프닝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취소가 됐습니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NFL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슈퍼볼이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기로 했다가 취소가 되면서 바로 이 2021년 NFL 슈퍼볼은 템파베이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뉴잉글랜드에서 이적해서 템파베이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던 톰 브래디는 NFL 역사상 처음으로 홈구장에서 슈퍼볼을 치른 팀, 그리고 쿼터백, 그걸 넘어서 역사상 처음으로 홈구장에서 슈퍼볼을 치르고 우승까지 한 쿼터백이 됩니다. 2021 슈퍼볼 역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두 시즌의 우승 쿼터백인 패트릭 마홈스와 톰 브래디, 그리고 신구의 대결을 주도하고 있는 이 두 선수가 만났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사실상 홈구장에서 싸웠던 톰 브래디와 템파베이가 캔자스시티를 꺾고 슈퍼볼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번 시즌으로 돌아와서 지난 12월 6일 뉴잉글랜드는 버팔로에 가서 버팔로 빌스를 이기는데요, 이 경기가 또 큰 화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뉴잉글랜드의 자랑이었던 수비까지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현재 리그 최고의 공격력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이들이 뉴잉글랜드에 대한 기대치를 상향 조정하게 만듭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 많은 기자들은 슈퍼루키 트레버 로렌스에게 주목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맥 존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맥 존스는 많은 이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빌 벨리칙과 조시 맥다니엘스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승 4패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그 후에 7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맥 존스를 가르치고 있는 쿼터백 코치 조시 맥다니엘스는요, 1999년에 미시간 대학에서 톰 브래디를 처음 만났고요. 그 후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뉴잉글랜드에서 코치 생활을 하면서 톰 브래디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가 2008년이 끝나고 뉴잉글랜드를 떠나기 전까지 마지막 5시즌 동안 쿼터백 코치로서 톰 브래디와 계속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2009년 시즌 덴버의 감독으로 가기 위해서 뉴잉글랜드를 떠났던 조시 맥다니엘스는요, 2012년에 뉴잉글랜드로 다시 돌아와서 톰 브래디의 쿼터백 코치가 되어서 다시 8년을 또 톰 브래디와 함께하게 됩니다. 바로 톰 브래디가 뉴잉글랜드에서 기록한 6번의 슈퍼볼 승리를 이 조시 맥다니엘스와 빌 벨리칙이 감독과 쿼터백 코치로서 항상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 벨리칙과 톰 브래디는 NFL의 역사를 다시 쓴 감독과 선수 듀오인데요. 이들은 서로 상대방의 전략이라든지 상대방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한 정규 시즌 219승은요, 2위인 드류 브리스와 션 페이튼의 142승보다도 77승이 더 많고요. 현역 최다승을 기록하고 있는 빅벤과 마이크 톰린의 121승보다도 98승이 더 많습니다. 풀타임 4년 차에 현재 NFL의 모든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는 패트릭 마홈스가 앤디 리드 감독과 함께한 승이 46승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요, 패트릭 마홈스와 앤디 리드가 톰 브래디와 빌 벨리척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는 앞으로 16년간 현재의 페이스로 계속 현역에 남아있어야만 가능한 기록입니다. 이 둘은 플레이오프에서 30번의 승리, 그리고 6번의 슈퍼볼 승리를 기록하면서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플레이오프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단 승리만 많이 한 게 아니고요. 이 둘의 정규리그 통산 승률은 77.4%고요. 플레이오프 승률은 73.2%라고 합니다. 플레이오프 승률 73.2%는 정말로 가공할 승률입니다. 여러분이 이 NFL 플레이오프 제도가 단판제라는 걸 생각해 보셨을 때 이 기록이 얼마나 엄청난 기록인지를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CBS 스포츠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가 버팔로 빌스를 이긴 다음 날 슈퍼볼 우승 확률을 다시 내놓는데요. 여기에는 1위가 템파베이, 2위가 캔자스시티, 3위가 그린베이 패커스로 돼 있고, 그리고 4위로 뉴잉글랜드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ESPN에서 발표한 파워 랭킹에서도 뉴잉글랜드가 4위까지 순위 상승을 이뤄내면서 이제는 슈퍼볼 진출이 더 이상 허황된 꿈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빌 벨리척과 톰 브래디가 결별을 하자 풋볼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둘이 상대로 만났을 때 과연 누가 이길까? 누구의 말이 옳을까? 시스템이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쿼터백이 와도 이 시스템이라면 톰 브래디와 똑같은 성적은 아니더라도 매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결국에는 슈퍼볼 우승까지 할 수 있는 성적을 거둘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빌 벨리척과 내가 이룬 6번의 우승과 수많은 기록들이 단지 빌 벨리척의 시스템 때문에 이뤄낸 거라는 말을 듣고 싶진 않다. 나의 쿼터백으로서의 역량을 어필하고 싶다. 슈퍼볼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쿼터백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 라는 톰 브래디가 만약에 슈퍼볼에서 다시 만난다면 누가 승리할까라는 전제로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지난 시즌 뉴잉글랜드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고 톰 브래디의 템파베이가 우승을 하면서 많은 이들은 톰 브래디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물론 NFL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번 시즌에 대결했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톰 브래디나 빌 벨리척 같은 경우 플레이오프에서 그들의 100%가 나오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둘이 슈퍼볼에서 맞붙는다면 슈퍼볼의 사나이인 빌 벨리척과 톰 브래디, 슈퍼볼 최고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이 두 쿼터백과 감독이 함께가 아닌 서로 상대방으로 만난다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게 많은 팬분들을 흥분하게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비록 만났어도 시즌 중에 만난 것과 슈퍼볼에서 만나는 것은 다르죠. 이번 시즌 톰 브래디를 현재의 톰 브래디로 만들어낸 조시 맥다니엘스와 빌 벨리칙은 20년 전 톰 브래디와 많이 닮아있는 선수를 발굴합니다. 바로 맥 존스인데요. 맥 존스는 생각보다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시즌 초에는 내년 시즌이나 돼야 플레이오프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평을 받았지만 현재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톰 브레디가 풀타임 첫 시즌에요. 2843야드의 패싱 야드와 터치다운 18개, 그리고 패서 레이트 86.5를 기록했는데요. 톰 브레디보다 한 살 어린 나이에 풀타임 첫 시즌 데뷔를 한 맥 존스는요. 현재까지 2869야드의 패싱 야드, 그리고 터치다운 16개, 그리고 패서 레이트 97을 기록하면서 아직 시즌이 4경기나 남아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톰 브레디의 기록들을 깨고 있습니다. 패싱 터치다운이 2개 차이가 나지만 남은 4경기에서 2개 이상을 기록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파이 스타디움을 건설하면서 스탠 그란키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주목받는 슈퍼볼을 만들려고 했던 2021년의 슈퍼볼은 2022년으로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 2022년의 슈퍼볼 무대에서 어쩌면은 많은 팬들이 기다리는 그 경기가 성사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슈퍼볼을 모두 중계하게 될 MBC는요, 흥미로운 결정을 하나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동계올림픽 일정을 피해서 슈퍼볼 일정을 짜는 게 관례였는데요. 이번 시즌은 역사상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슈퍼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슈퍼볼 중계는 NFL 중계사인 NBC, 폭스, 그리고 CBS가 매 시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요. 2027년부터는 ABC도 여기에 참가를 해서 4개의 방송국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중계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 2018년 동계올림픽은요, 2월 9일부터 25일 사이에 열렸고요. 이해의 슈퍼볼은 이 기간을 피해서 2월 4일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2022년 동계올림픽이 2월 4일부터 2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슈퍼볼은 그 사이 중간 날짜인 2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MBC와 NFL은 이번 슈퍼볼 매년 화제가 되는 하프타임 쇼에 닥터 드레, 스눕독, 에미넴, 켄드릭 라마 등 미국을 대표하는 힙합 뮤지션들을 대거 무대에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최고의 쿼터백이라는 톰 브레디,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만든 빌 벨리칙과 조시 맥다니얼스가 찾아낸 20년 전의 톰 브레디를 닮은 맥 존스, 이 둘은 역대 가장 화려한 슈퍼볼이 될 거라 예상받고 있는 2022 그 슈퍼볼의 무대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2001년 톰 브레디의 등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뉴잉글랜드의 팬이었는데요. 뉴잉글랜드 팬으로서 생각만 해도 설레고 흥분되는 대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